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44번째 샷 시작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라운딩을 했는데요. 요즘 보통은 실제 샷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라운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라운딩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레슨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필드 레슨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라운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아져서 어찌되었든 필드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은 라운딩을 좀 하면서 그런 이제 필드에 대한 감을 그리고 또 샷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티칭 프로 시험을 봤던 골프장을 거의 한 8개월 정도 만에 이제 가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마인드 골프가 살고 있는 얼바인에서 이렇게 멀진 않는데, 골프장이 여름에는 조금 그쪽 지역이 좀 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서 라운딩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골프장의 특징이 오후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그날은 또 이제 좋은 티타임이 좀 좋은 딜이 있어서 좀 가격이 이제 저렴하게 나온 좋은 딜이 있어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이제 오후 라운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긴 했는데,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라운딩 해본 적도 또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요. 공교롭게도 골프장이 그때 마인드 골프가 시험 볼 때도 오후에 시험을 봐서 사실은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좀 바람으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글에 또는 이제 팟캐스트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인드 골프가 여태까지 한 10년 넘게 2002년부터 골프를 쳤으니까 10년 넘게 이제 골프를 치면서 딱 두 번 이틀 동안 골프장을 가기 싫었던 날이었어요. 이틀 실제 이제 18홀 두 번 시험을 보게 되면서 이제 골프장을 이제 가서 이제 18홀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정 타수 이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골프장을 가면서 그렇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 이틀이었던 걸로 골프장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골프장은 유독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골프가 이렇게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가니까 약간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힘들게 또 라운딩을 한번 했는데 다행히 뭐 스코어는 평상시처럼 잘 나왔어요. 단지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은 대략 한 평상시보다 10개 정도 더 치셨고요. 그날은 좀 마인드 골프가 좀 운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평상시 스코어를 잘 유지를 했고요. 이 골프장이 재밌는 게 프로그램 중에 All You Can Play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All You Can Eat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식당에서 All You Can Eat 메뉴가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한국에서 얘기하면 이제 뷔페죠. 고기 뷔페 뭐 무슨 뷔페. 그래서 돈을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걸 All You Can Eat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골프장의 프로그램 중에 All You Can Play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44불을 내면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나요? 44불을 내면 하루 종일 All You Can Play, 너가 칠 수 있는 만큼 다 쳐라 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어서 마인드 골프가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뭐냐면 하루 종일 골프를 쳐가지고 최대 몇 라운드까지 칠 수 있는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그거를 대신 이제 카트 타고가 아니고 걸어서 해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좀 젊었을 때 걸어서 마인드 골프가 몇 홀까지 이제 칠 수 있을지. 뭐 요즘 이 동네에서는 해가 뜨는 게 뭐 늦어도 뭐 6시 정도에는 충분히 밝고요. 한 8시, 저녁 8시에 해가 지기 때문에 대략 뭐 한 시간상으로 14시간이죠. 14시간을 골프를 칠 수 있고, 과연 이제 얼만큼까지 걸어서 칠 수 있을지도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날짜상으로는 8월 초네요. 이 방송 팟캐스트를 매주 이렇게 듣지 못하시고 이제 앞에서부터 듣거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 타임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대략 8월 한
8일 또는 8월 15일, 광복절날 할까요? 약간 의미를 둬서. 근데 어쨌건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지금이 8월, 오늘이 일요일 8월 5일이고요. 원래 도전을 하려는 예상하는 날짜가 8월 8일인데, 그 일기 예보를 봤더니 굉장히 지금 이번 주에 덥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온으로는 한 30 한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돼서 한 일주일 정도를 더 유보했다가 8월 15일이 또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그날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블로그하고 언젠가 방송에, 팟캐스트에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PGA는 아니고, 네, 그 WGC 대회가 있었거든요. 월드 골프 챔피언십이라는 그 브리지스톤에서 스폰을 하는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오늘 끝났고요. 그 우승자는 키건 브래들리라는 우승자인데, 요번 이제 돌아오는 주에 그 대회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양용원 선수가 타이거 우즈에게 역전 우승을 하면서 그 처음 아시아인으로서 처음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던 PGA 챔피언십. 타이거 우즈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스캔들도 있고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던 타이거 우즈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대회, 메이저 대회 중에 네 번째 마지막 대회인 PGA 챔피언십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대회를 지난해 2011년에 우승한 선수가 아마도 키건 브래들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 키건 브래들리 선수가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오늘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우승도 마인드골프가 직접 중계를 본 건 아닌데, 그 기사를 보니까 짐 퓨릭 선수가 3라운드까지 1위였고 4라운드에 1위로 출발을 했는데, 심지어 그 4라운드 마지막 날 18번 홀까지도 한타 차로 1위였는데 그 18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하면서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참 짐 퓨릭이 올해 지금 우승하는 운이 좀 별로 없는 게, 지난 그 메이저 US 오픈에서도 짐 퓨릭이 계속 이렇게 1위로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몇 홀 남겨두고 이제 뭐 타수를 좀 계속 잃으면서 먼저 경기를 끝냈던 웹 심슨이라는 선수에게 우승을 또 넘겨줬는데, 요번 경우도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케이스죠. 키건 브래들리가 먼저 경기를 끝냈을 테고 짐 퓨릭이 이제 마지막 챔피언조에서 했을 테니까 비슷한 시나리오가 또 생겨서 혹시 짐 퓨릭이 좀 이런 징크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PGA를 보고 있노라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두를 유지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그 첫날부터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1등으로 우승을 하는 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승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마지막 날 1위로 출발한 선수가 그 말은 우승하는 케이스가 또 많지 않다는 거죠. 최근 몇 경기만 보더라도 뭐 아담 스캇도 그랬고, 그 전에 얘기했던 뭐 US 오픈도 그랬고,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대회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 선두로 출발한 선수가 우승하는 케이스가 또 많지 않은 게, 그만큼 선수들 간의 그 실력 차이가 많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인드 골프는 PGA 그 골프 선수의 기량의 그 차이가 그 거의 없고, 이제 PGA에 이미 퀄리파잉 돼서 이제 지금 그 출전해서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의 기본적인 그 기술에 대한 실력의 정도는 기술적인 면에서만 보면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날 그 4일 동안 경기를 하잖아요. 물론 컷오프를 통과해야 4일을 하는 거고, 컷오프를 이제 미스하게 되면 이틀을 하지만, 그 4일 동안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전날 프로암도 있고 또 연습 라운드도 있고 또 이제 다음 대회에서 다음 대회로 옮기는 그런 무빙하는 그런 날도, 그런 전반적인 그런 그 일정에서 이제 실제 이제 경기를 하는 그날의 컨디션 또는 어떠한 코스 레이아웃, 코스 디자인과 자신의 어떤 샷에 대한 어떤 궁합, 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드 샷을 잘 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그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도그렉, 또는 뭐 드로우 같은 걸 잘 치시는 분들은 왼쪽 도그렉, 뭐 그런 디자인이 많으면 이제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전에 또 우승을 또 많이 해봤던 그런 코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신감이 있어서 더 많은 우승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로 똑같은 골프장에서 똑같은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 레이아웃 또 디자인에 대한 그런 궁합도 이제 그런 선수가 우승하는데 또 많이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도그렉이라는 말 있잖아요. 도그렉이 뭐냐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꺾어진 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홀 말고 뭐 기역자, 뭐 또는 기역자의 반대편처럼 이렇게 꺾어진 그런 홀들을 도그렉 홀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개다리, 도그렉. 그래서 개 다리처럼 이렇게 휘었다고 해서 도그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왼쪽으로 휘었으면 뭐 왼쪽 도그렉, 영어로 left 도그렉 홀, 뭐 그리고 right 도그렉 홀, 오른쪽으로 꺾어진 도그렉 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알려드린 거고요. 뭐 그런 코스 디자인, 뭐 그날의 컨디션 또는 이제 큰 대회 경험을 또 한번 했던 사람이 있냐. 특히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그 파이널 라운드 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 신인이나 대회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날 마지막 날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 그 로리 맥길로이가 마스터즈에서 마지막 날 크게 망가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이제 못했던, 뭐 사실 로리 맥길로이도 아직 메이저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그 다음 대회였던 US 오픈에서 메이저 우승을 했지만, 뭐 그런 큰 대회 경험, 그리고 그날의 그 어떠한 상태 컨디션, 그날의 운, 그런 게 이제 우승에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PGA 이미 퀄리파잉 됐다라는 거로는 이미 뭐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뭐 차이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참고로 그래서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뭐 마인드 골프가 관심 있어 보고 있는 타이거 우즈랑 이제 최경주 선수는 공동 8위를 했고요. 요즘 한국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와 양용훈 선수가 조금 부진한데, 양용훈 선수가 이번 기회로 좀 어떠한 모멘텀을 갖게 돼서 다시 상위권에서 리더보드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이거 우즈랑 양용훈, 그 최경 선수 둘 다 1, 2라운드에서 잘 못했는데 3, 4라운드에서 잘해서 그래도 공동 8위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상 그 마인드 골프의 근황과 PGA의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 팟캐스트 한국 계정에서 이제 별명 강신은님께서 이제 리뷰를 올려주셨고요. 제목은 잘 듣고 있습니다. 2달 전에 팟캐스트 검색 중 우연히 알게 되어 듣기 시작하여 드디어 42회까지 다 들었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회가 아니고 샷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약간의 딴지인가요? 그래서 42샷까지면 뭐 지금이 44번째 샷을 녹음하고 있는데 이제 1개 정도 남겨두셨네요. 페이스북에는 종종 리플을 남겼지만 리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전에는 골프가 즐기는 수단이라기보단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로 여겨졌는데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골프를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부디 오래오래 방송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마인드 골프님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강신우님 그 마인드 골프 애청자인 것 같아서 고맙고요. 이렇게 리뷰도 남겨주시고 페이스북에서 가끔 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낯이 있고요. 그 다양한 형태로 그 글을 남겨주시고 마인드 골프와 계속 소통을 해주시고 있어서 마인드 골프도 좋고요. 이렇게 이런 피드백도 남겨주셔서 되게 좋고, 얘기하신 대로 그 오래오래 방송을 해주시려면 강신우님 같은 분처럼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질문도 해주시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거기 안에서 또 소재거리도 또 찾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이런 응원의 메시지로 좀 힘을 받아서 더 오래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가끔 좀 이렇게 그 글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읽다 보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그냥 씩 웃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남겨주셨던 분이 또다시 남겨주셔도 상관없고요. 아직까지 남겨주시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그 팟캐스트에 보면 다운로드 받으려고 있는 그 에피소드들이 쭉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별 표시 모양들이 쭉 있고 거기에 리뷰, 뭐 한글로는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리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리뷰를 입력하실 수 있고, 아마도 그 팟캐스트는 계정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올려서 예전에 올린 거를 뭐 지우시고 올려도 되고요. 뭐 그게 좀 그렇다 그러면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블로그에 뭐 방명록 또는 카페, 그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거기에 들어오셔서 그 편하게 얘기를 나눠주셔도 좋고, 질문도 거기 받는 게 있고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한상규님께서 트위터에 글을 남기셨는데요. 팟캐스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너가 오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 43번째 팟캐스트 내용이 이제 아너에 대한 그 정식 명칭, 그 티셔츠 하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요번을 아너야, 그 말을 오너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냥 발음상. 근데 그게 OWNER, 오너가 아니고 원래 명칭은 아너거든요. HONOR. 당신한테 그런 이제 다시 그 1등을 했으니까 그런 명예를 준다, 뭐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저는 또 헷갈리는 게 티오프와 티업이 있었는데 혼용하면서 의미는 다르더라고요. 42번째 샷은 코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42번째 샷이 뭐였냐면, 골프 라운딩 중 좋은 경기 흐름 유지하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벙커샷이나 뭐 트러블샷, 뭐 나무 아래서 치는, 뭐는 또 이렇게 어프로치 할 때, 그런 그 샷을 할 때 좋은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샷을 전략적으로 하는지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한상규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코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네요. 한상규님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제 44번째 샷 듣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으로 잡은 거는 뭐냐면, 좋은 샷을 만드는 3가지 프리샷 루틴에 대해서 그 마인드 골프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그 마인드 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그 골프 컬럼 섹션의 27번째 주제로 그 글을 써놓은 것이고요. 그 어떠한 좋은 샷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도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샷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샷을 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이제 샷을 하게 되는 그 루틴을 어떤 형태로 이제 가져가면 좀 더 이제 좋은 샷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간략하게 이제 프리샷 루틴이란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 프리샷 루틴은 말 그대로 프리샷 루틴이에요. P-R-E, 먼저, 샷을 하기 전에 먼저 프리샷 루틴 해가지고 치는 어떠한 과정, 일정,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샷을 하기 전에 행하는 어떠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프리샷 루틴이. 뭐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샷을 하시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홀이 어느 쪽에 있고 또는 어디다 자기가 칠 건지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또는 이제 티샷이 아니더라도 세컨샷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칠 건지, 그린은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뭐 트러블이 될 만한 벙커나 물이나 또 해저드, 오비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치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습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어드레스라는 거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를 어드레스라고 하죠. 셋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연습 스윙을 한번 하시죠. 뭐 물론 연습 스윙 하기 전에 웨글이라고 손을 이렇게 가볍게 손목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는 웨글이라는 것도 해요. 또 참고로 얘기 드리면, 웨글은 뭐냐면 WAGGLE라고 해서요. 웨글링 한다 또는 웨글한다 그러면 뭐냐면,
그 외글의 원래 뜻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걸 외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내가 손목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클럽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를 개가 꼬리가 흔드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그걸 외글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드레스하고 클럽을 이제 그리핑을 하고서 외글을 한 다음에 연습 스윙 한번 하고, 그 다음 타겟을 한번 다시 쳐다보고, 이제 실제 이제 공을 치러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외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스윙을 하는, 실제 이제 스윙을 하기 바로 전까지 이런 단계,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가 설명했던 타겟을 보고 얼라인하고, 뭐 외글하고 연습 스윙하고 다시 외글하고 다시 실제 치고, 치기 바로 전까지의 샷을 이런 프리샷 루틴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기 중계를 보면 뭐 선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 실수의 샷을 하기도 해요. 뭐 아마추어 골퍼들 같이 이렇게 뭐 자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처럼 이렇게 뒷땅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잠깐 생각나서 얘기 드리면,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선수들을 초청해서 18명인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매년 12월에 하는, 12월 첫째 주에 하는 쉐보론 월드 챌린지라고 있는데, 마인드 골프가 그걸 보러 갔다가 타이거 우즈가 뒷땅 치는 거 한번 봤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뒷땅을 치는 경우도 있고, 뭐 벙커샷에서 한 번에 못 나오는 뭐 이런 경우는 종종 있죠. 멋진 샷을 하려다가 이제 좀 다시 또 벙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진짜 많이 있진 않지만 쉔크 샷을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선수도 사람인지나 이제 이런 실수도 하는데요.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샷을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이런 뭐 가끔은 마인드 컨트롤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샷 자체를 기술적으로 실수해서 이렇게 또는 과도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좀 이런 샷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추어 골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연습량 자체도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다른 형태로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마인드 골프가 지금 방송하는 3가지 프리샷 루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프리샷 루틴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나한테 유의미하겠다, 지금 좀 적용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 오래 보내지 않기. 뭐 딱 제목만 들어도 뭘 얘기하시려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티잉 그라운드든 페어웨이든 퍼팅이든 퍼팅 그린이든 간에 어디서든지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취하고 이제 어드레스를 한 이후에 샷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불리하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려면 샷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실제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에 실제 샷을 하기 바로 전에 그 사이에 생각이 많게 되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평소에 좀 안 하던 그런 버릇, 또 샷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좀 하게 되고, 또는 뭐 잘 칠 수 있을까, 그런 뭐 이런 생각, 좀 불안한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물론 반대로 너무 빨리 뭐 들어가자마자 연습 스윙도 없이 뭐 그냥 외글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딱 그렇게 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치셔서 잘 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게 프리샷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든 그렇게 빨리 치는 프리샷 루틴이 아주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프리샷 루틴은 중요한 거는 자신이 일정하게 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거는 다음에 치실 분들이나 지금 전체 경기 시간 차원에서 좋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빨리 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몸도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긴장을 하다 보면 몸에서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근육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연습 스윙 때는 공이 없으니까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스윙하던 그런 자연스러운 스윙이 실제 이제 샷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 아까 연습 스윙 되게 좋았는데 그대로만 쳐. 또는 치고 나서 야, 아까 그 연습 스윙 되게 좋았는데 왜 그대로 안 쳤냐? 다 아시잖아요. 그대로 치고 싶지 않아서 안 친 게 아닌 거를 다 알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스윙하고 이제 공을 갖다 놨을 때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서 긴장을 하면서 나오는 스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수들의 경우에는 샷을 하기 전에 이제 타겟을 보고 또 이제 그런 각종에 대한 정보를 다 머리에 넣고서 그다음에 어드레스 한 다음에 샷을 실제 날리기까지 그게 한 대략 한 20초 안쪽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프리샷 루틴이 한 대략 이제 타겟을 보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하는 그런 프리샷 루틴 자체가 한 20초 안에서 대략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타이거 우즈의 샷을 되게 재밌는 거를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TV 화면 반을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한 몇 년 전에 쳤던 그런 프리샷 루틴하고 최근에 이제 그 당시 TV를 보고 있었던 그 대회에서 하는 프리샷 루틴을 똑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화면 반을 나눠서.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거의 한 0. 몇 초 차이도 안 나게 그 프리샷 루틴 뒤에서 보고 들어가서 연습 스윙하고 그 다음에 딱 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똑같더라고요. 마치 진짜 바로 전에 친 거나 아니면 똑같은 그 옷만 다르다 뿐이지 배경만 다르다 뿐이지 마치 똑같은 사람이 진짜 똑같이 치는 그게 몇 년, 한 3년 정도 차이 났던 그런 그 화면이었는데도 실제 그렇게 선수들은 굉장히 똑같은 일정한 프리샷 루틴을 갖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만약 이렇게 딱 방에 뭐 카메라 셔터나 아니면 누가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앞에 그 벌이나 그런 나비가 날아갔다든지 어떠한 방해를 받게 되면 다시 이제 중단했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치는 게 아니고 프리샷 루틴을 다시 또 처음부터 해요. 완전히 다 풀었다가 다시 나와서 똑같은 프리샷 루틴에서 다시 치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정한 그런 프리샷 루틴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던 거에서 약간 벗어나면 사람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리샷 루틴을 좀 일정하게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일반적으로 이런 프리샷 루틴을 일정하게 가져가기 힘들면 최소한 그 샷을 하기 전까지 그 어느 상태, 특히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공을 치기 바로 전까지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지 또는 자기가 이렇게 그 칠 수 있는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기 할 때 미리 그런 정보들 어느 쪽으로 쳐야지 어느 곳에 뭐가 있구나 나는 어느 클럽을 선택해야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머리에 이렇게 생각해 놓는 그런 방법도 약간 시간을 좀 짧게 사용하는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영어로는 think positive죠. think positive. 그 많은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마인드 골프도 가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샷을 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죠. 연습량도 부족하고 사람인지라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탑볼 또는 뒷땅이 생겨서 이렇게 샷이 되면 어떡하지? 싱크가 나면 어떡하지? 앞에 워터 해저드가 있으면 물을 넘기면 안 되는데 오비나 또는 해저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등등의 이제 많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밝게 사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뇌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장을 생각하게 되면 주로 이제 명사를 주로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마인드 골프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좀 말도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벙커에 들어가면 어떻게 안 돼? 벙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는 벙커만을 기억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 중에 뇌는 벙커 쪽을 약간 에이밍을 하고 타겟으로 잡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 아까 생크가 나면 어떡하지 하면 생크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을 못 건너면 어떡하지 하면 물을 생각을 하고요. 탑볼, 뒷땅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
탑볼 뒷땅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뇌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운동 그런 그 명령이 떨어져서 몸은 또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뒤에 뭐 하면 안 되는데, 뭐 하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명사는 사실은 피해야 될 대상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수들은 물론 샷도 좋고 연습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핀에 최대한 붙일 수 있도록 샷을 해야지. 뭐 이렇게 또 페어웨이에 정확히 떨어질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날려야지. 뭐 벙커 또는 이제 그린 주변 근처에서 뭐 러프에서 직접 홀인을 해야지. 뭐 이런 좋은 이제 그 긍정적인 또는 공격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뭐 핀에 최대한 붙여야지 하면 핀을 생각하겠고 페어웨이면 페어웨이. 벙커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면 이제 직접 홀에 넣어야지. 홀 근처에 보내야지 하면 직접 홀을 생각하게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좀 더 이제 마인드 컨트롤상 또는 이제 본인의 그 의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 무의식 중에 뇌가 이제 그런 쪽을 좀 더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어떠한 샷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수들이야 뭐 직업으로 이제 어떤 승부를 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형태의 이제 좀 공략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골프뿐만 아니고 아마추어 골퍼들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그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골프 치실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치시면 좀 더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좋은 샷이 나오면 또 그런 분위기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타겟에 집중하기라는 그 토픽으로 잡았는데요. 뭐냐면 어떠한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샷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떠한 샷을 하기 위한 그 프리샷 루틴이 이제 시작이 되면 자신이 치려는 샷에 이제 좀 더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약간의 타겟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윙을 어떻게 할까와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스윙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공을 어떻게 잘 맞출까, 어떻게 스윙을 잘 할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타겟에 집중한다라는 거는 공을 어떻게 잘 치기 위한 타겟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이제 스윙에 대한 그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생각 자체가 몸을 경직하게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실제 이런 거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코스에 대한 구조 또는 코스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파악, 그리고 위험 지역이 어디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 샷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집중하는 습관은 이 샷을 치는 거와는 좀 약간 다르겠지만 실제 이러한 습관을 갖는 거는 굉장히 어떠한 샷을 할 때 지금 당장은 뭐 원하는 대로 본대로 가진 않지만 이런 어떠한 어떠한 타겟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실제 공이 타겟이 아니고 어떠한 코스에서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서 그쪽 방향을 왜 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각종 정보를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샷을 위해서는 여기가 좋겠다. 뭐 지금 치는 샷은 이쪽이 좀 더 안전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뭐 거기를 본다고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죠. 뭐 그렇게 되면 골프가 진짜 쉽잖아요. 오히려 거기를 바라본 곳 말고 나머지 부분으로 주로 더 많이 날아가는 게 골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 퀴즈로 한번 얘기했던 그거 있었잖아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드로우나 그 훅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페이드나 슬라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가운데로 정확히 치는 거는 미라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본 대로 그대로 치는 그런 샷은 굉장히 나오기 쉽지 않지만 자신이 치려는 그런 어떤 타겟, 에이밍하고 있는 그쪽 방향으로 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을 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그쪽을 에이밍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걸 일부러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실력도 이제 향상이 되면 실제 샷도 이제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 골프가 해본 바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고요.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습관화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머리에 넣어서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결합으로써 클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이제 샷을 하게 되는 그런 연습 방법들은 어떠한 그 자신이 치려고 하는 공이 아닌 어떠한 날려서 보내려고 하는 타겟에 집중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얘기 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시간 오래 보내지 않기, 샷을 하기 전에 그 프리샷 루틴에서 시간 오래 보내지 않기,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매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자신이 치려고 하는 어떠한 그 타겟에 집중하기. 뭐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그 어떠한 한 번에 내가 하겠다고 한두 번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또는 뭐 자신이 이렇게 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초반 몇 샷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홀 한 군데에서 이렇게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그 흐름이 확 깨지거나, 그 흐름이 깨지면 또 경기 플레이가 좀 빨라지거든요. 아니면 뭐 타수를 좀 많이 치고 있으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예전 습관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습관인지라 생각해서 하면 잘 안 되고요. 이러한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평상시에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습관화되는,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평상시 습관대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면서, 뭐 다음번에 나가실 때는 최소한 1번 홀에서는 이렇게 한번 쳐본다든지, 몇 개월 생각날 때까지, 또는 뭐 스코어 카드 같은 데다가 이런 걸 적어놓고서 스코어 카드 볼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스코어 카드는 그 예전에 얘기 한번 드렸었죠.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따로 관리 하나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런 스코어 카드 같은 데다가 이런 좀 키워드 같은 거, 자신이 좀 생각을 해만한 키워드, 꼭 요거 아니더라도 난 그립을 좀 강하게 잡지 말아야지, 그립을 잡을 때 릴렉스해서 잡아야지, 뭐 다운스윙 할 때 이제 오른팔로 던져서 캐스팅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 자신이 주안점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자신이 자주 보는 그런 스코어 카드나 그런 데다 미리 적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요 토픽으로도 따로 한번 방송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게 모두 다 그런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두 번 하던 게 나중엔 두세 번, 세네 번, 나중에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때까지 꾸준히 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게 되면 분명히 좋은 샷,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골프가 워낙에 변수가 많은 운동이잖아요.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기로 그 골프는 변수를 상쇄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프리샷 루틴을 만들면 아무래도 상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향상된 골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4번째 샷으로 방송하고 있는 그 내용은 좋은 샷을 만드는 세 가지 프리샷 루틴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첫 번째는 시간 오래 끌지 않기,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세 번째는 자신이 치려고 하는 그런 방향, 그런 어떤 타겟에 집중하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라운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습관화 하시면 분명히 그 좋은 여러분들의 그 골프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은 마인드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있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마인드골프와 그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은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고요. 트위터는 mindgolfer예요. mindgolfer.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예요. 네, 카페 회원수가 이제 한 180명 근처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팟캐스트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그 일반 인터넷 검색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카페 회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번 45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